세상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법칙들이 특정한 조건에서 작용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이런 결과는 우리 자신이 자연의 법칙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주너비에브 베런드는 1881년 파리에서 태어나 삶의 진리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힘쓴 사람인데요. 오늘은 그녀의 책 보이지 않는 힘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각화를 연습하면 마음이 늘 평온해지고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차례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망을 의식적으로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 소망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생각과 소망이 이전보다 더 질서정연하게 전개되죠. 마음이 정돈되는 단계에 이르면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허둥대는 일은 더 이상 없어지게 됩니다. 허둥대고 서둘면 두려움이 생기고 끝내는 파멸하고 말죠. 다시 말해 소망을 시각화하고 그 소망을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간직한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소망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끌어올 수 있게 됩니다. 질서는 하늘의 어뜸가는 법칙이며 시각화는 만물을 본래의 상태에 놓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각화는 분명 신성한 작용인 거죠. 모든 사람이 알게 모르게 시각화를 행하고 있습니다. 시각화는 성공에 이르는 가장 위대한 비밀인 겁니다. 시각화라는 위대한 힘을 자신의 의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확대된 능력과 지혜가 생기고 미처 몰랐던 자신의 장점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바꿀 수 있게 되어서가 아니라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이 자연의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낸 다음 그것을 질서 있게 사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기 때문인 겁니다. 자연의 힘은 태초 이래 전혀 변하지 않았죠.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시대 사람들이 비행기라는 개념을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위한 법칙과 요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분명히 존재하였습니다. 전례가 어떠하든 근본 원리는 변하지 않으며 과거의 모든 경험이 보여주는 증거가 어떠하든 기본 개념은 작용하여 필연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소망이 들어있는 마음속 비밀의 방 열쇠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열쇠를 이용해 삶을 바라보는 모습 그대로 만들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모든 외적 상황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유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 보이지 않는 원인들을 이해한다면 당장은 그저 허황된 꿈처럼 보이는 일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기구가 비행기의 시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1766년 물리학자이며 화학자였던 영국 귀족 헨리 캐번디시는 수소가 공기 무게의 7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죠. 그 결과 기구가 발명되고 그것을 토대로 조종이 가능한 궐련 모양의 비행선이 나왔던 겁니다. 랭글리 교수는 훗날 많은 학자가 발전시킨 이론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입니다. 그는 유인 비행체를 개발하였지만 시험 비행 중 강에 추락하는 바람에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해야 하였죠.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 후에 라이트 형제는 가스 주머니를 달지 않은 기계로도 하늘을 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형태의 운송 수단을 아주 편리하게 타고 다니는 자신들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여러 차례 실험에서 생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그중 누군가는 다른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 괜찮아. 그 기계를 타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니는 내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거든. 라이트 형제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았고
그 소망의 모습을 끊임없이 그려본 겁니다. 시각화, 즉 소망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일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연의 법칙을 실현하는 일인 겁니다. 시각화란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사물의 존재 질서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창조의 힘을 발휘하는 이 시각화를 통해 소망들이 실제로 하나씩 이루어짐을 알아차리면 우리가 말을 하거나 마음속에 소망을 그릴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 신비하면서도 절대 확실한 끌어당김의 법칙을 비로소 믿게 될 겁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란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바라고 구하면 분명 얻을 것이며 찾게 될 겁니다. 오직 마음속으로 소망을 그려보면서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에 우주라는 가소성 물질을 흘려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내면의 힘, 즉 바라는 것들을 마음속에서 그려보게 해주는 그 힘이 모든 존재의 시작입니다. 그 힘은 원래 아무런 특징도 형태도 없는 물질이죠. 우리의 생각 그림이 어떤 틀을 만들면 형태가 없던 이 물질은 그 틀에 따라 비로소 모양을 띠게 됩니다. 시각화는 우리 내면에 응축되어 존재하는 특별한 힘입니다. 환등기의 렌즈에 비유해보죠. 상을 비추는 기능을 설명하기에 환등기만큼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 그림은 환등기의 슬라이드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의지라는 불을 밝힐 때까지는 마음이라는 환등기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내부에 존재하는 창조하는 영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소망이라는 불을 밝히면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의지라는 불이 영혼으로 서서히 흘러 들어가면 우리 마음속의 그림이 물리적인 세상의 화면에 투사됩니다. 환등기의 슬라이드와 똑같은 그림이 맞은편 화면에 나타나듯 우리 마음에 숨어있던 소망이라는 그림과 똑같은 모습이 세상의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확고한 의지로 소망 그림을 방해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을 떨쳐버리지 않은 채 시각화를 한다면 불을 켜지 않고 환등기를 작동하려 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하죠. 아주 단단한 의지로 소망 그림을 생각과 느낌 속에 간직하고 우리 생각 속에는 바라는 바를 끌어들이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만약이라는 가정을 하지 않는다면 최고의 성능을 가진 환등기에 슬라이드를 끼워 넣은 것처럼 우리 마음의 그림은 물리적 세상이라는 화면에 또렷하게 투사될 겁니다. 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불을 끊임없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환등기 그림을 투사할 때처럼 흐릿한 화면밖에 나타나지 않게 되죠. 강력한 불빛을 환등기 뒤에서 일정하게 비춰야 하듯 강하고 확고한 의지를 마음속의 소망 뒤에서 언제나 비춰줘야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소망의 그림을 그리고 기꺼이 그 힘을 확신한다면 믿음이라는 아주 강력한 자석을 얻게 됩니다. 그 무엇도 자석의 힘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행복합니다. 원하는 것을 어디에서 얻는지 알게 되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틀림없이 응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누구나 행복을 바랍니다. 시각화를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사업가에게서 시각화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몇 분씩 시간을 정해 시각화를 하면서 자신이 바라는 만큼 사업 규모가 확장되는 그림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불과 6개월 만에 사업 규모가 2배 이상으로 커졌죠. 그는 매일 아침 식사 전에 방에 들어가 전날 저녁의 사업 상태를 떠올린 다음 마음속으로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둘 때까지 소망을 계속 키워 나갔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면 좋을지를 마음속으로 그리다 보니 어떤 창조의 힘이 그의 작은 세상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를 위해 그리고 그를 통해 발휘되고 있다는 분명한 느낌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각화를 하며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때
우주의 창조하는 힘은 우리의 목적에 맞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 분명히 말하는데 그 누구도 우리의 목적을 방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은 불가능하죠. 우주의 법칙은 조화라는 기본 법칙에 따라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니는 관념, 마음속의 그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시초가 됩니다. 우주를 만든 위대한 건축가는 자신과 완전히 대립되는 것, 즉 물질을 통해 그 스스로가 드러난다고 생각하였죠. 이런 생각이 확대되고 투사된 결과 우리는 각자 하나의 세계를 갖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묻곤 하죠. 도대체 왜 시각화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식어야 단단해지는 것이 왁스의 성질이고 공기 중에 노출될 때 딱딱하게 굳는 것이 석고의 성질인 것처럼 무작정 행동하기보다는 방향을 줄 때 굳혀야 되는 것이 무언가를 창조하는 물질의 본성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은 이런 신성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유동성 물질은 신성한 힘이 작용하는 계계의 중심, 즉 우리의 마음에 따라 특정한 형태를 띠고 있죠. 이 과정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